네,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위기가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 경제 강대국들, 핵심국들의 이상한 정체되는 경제 징후가 나타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현재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자세한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안 좀 잠잠했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잠잠했다라고 볼 수 있는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다고요. 네, 시장의 움직임이나 네. 또 관심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그리고 15일에는 중국의 그 시진핑 시대 도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기가 따가우시도록 시청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로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관심권도 이 유럽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유럽 위기가 다시 전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외형상 시장 움직임은 들어가기 전에 양적 완화 정책. 여기 양적 완화 정책은 유럽식으로 고유 표현하면 국제 매입 정책 이후에 안정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받아들인 정도로 보면 지금 한 26개국에서 대규모 파업 사태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러한 국가들도 경기 침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있을 유럽의 특별 회의를 계기로 해서 유럽의 위기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봉착하는 6가지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겠나. 비중 정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의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 위기가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어떻게 움직일 것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의 관심이 좀 높아져야 할 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럽이 6가지 정도의 문제에 봉착했다, 현안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유럽 위기 최후의 보루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독일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요? 독일이 상당히 분위기 안 좋죠. 네. 경제도 그렇고 독일 국민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유럽 위기 같은 것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면 3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 크라이스, 시스템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밀 경제 침체가 되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지표가 일정이 나왔죠. 여기서 보면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그래서 유럽도 이렇게 디플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경기 사정은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아픈 것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30%에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자부해서 먹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독일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 독일도 경제가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의 자체적인 국민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국수주의 움직임이 아주 고개를 드는 모습이 더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국수주의 움직임에서 독일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유럽 위기의 최후보루 역할 같은 것은 많이 축소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새롭게 봉착되는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재정 통합이 있죠. 이 재정 통합의 전제 조건이 바로 은행 동맹입니다. 은행 동맹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시한이 다가오고 있죠. 네. 올해 정상적인 시한이라면 올해 말까지. 그러나 유럽은 크리스마스 전후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마 12월 중순 이전에는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는 은행연합 한동안 많이 들으셨죠. 요즘은 또 이 기전에 이렇게 좀 멀어지셨을 겁니다. 근데 유럽의 지금 내부적 문제점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은 회원국의 주권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 국회라든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뛰어넘어서 재정 통합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전의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은행연합에 대해서 사실상 회원국 간의 입장이 그렇게 같이 해야 재정통합 단계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재정통합 문제는 이견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은행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합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하자, 독일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 것이냐 할 때는 지금 협상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금의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실질적인 시한에 해당되는 12월 중순 이전까지 이 재정통합의 전 단계인 은행통합은 동맹은 사실상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들이 또 다른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ECB에서 이렇게 전면적인 구제 금융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이걸 받지 않겠다고 해서 유럽이 이게 불씨로 남아있는 측면도 있지요.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드라기 패키지의 가장 첫 시험 무대가 스페인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주겠다. 네. 그리고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 하는 이 문제가 드라기 패키지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2개월 동안 계속해서 관심이 되었는데요. 결국 스페인의 정부가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국민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굉장히 개혁과 거리에서 이렇게 각종 테러, 황토리들이 많이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정부가 스스로 정부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라기 패키지의 첫 시험 무대가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로랜드 17개 회원국의 중간자 밸런서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밸런서 입장입니다. 한국의 밸런서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과 미국의 너무 큰 국가일 때 중간자가 아니라 보조 역할이 아니냐 그런 국제 정치학자들이 지고 있습니다는 스페인은 유로랜드의 정말로 중간자입니다. 이 중간자에서 위상이 많이 떨어질 때는 결국 유럽 통합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스페인의 드라기 패키지의 첫 무대가 아직 구체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현안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9월에 이어서 또다시 그리스가 큰 국채 만기 물량을 맞게 됐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의외로 많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원래대로다 본다면 11월 이후에는 9월 달 국채 만기 물량만 순조롭게 조정된다면 9월 이후서부터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네. 사실상 트라이커와 실서된 조사도 이렇게 보면 의외로 그리스 정부가 통계 조작 문제, 통계 허위 보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도 만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거의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주일 이내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못할 때는 디폴트 상황에 빠지겠다. 그리고 디폴트를 빠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 내부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러한 문제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리스가 최근에는 스페인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 자체에 대한 어떤 위기론에 이렇게 본다면 그보다 하위의 계단에 해당되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시장의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오히려 그리스의 재원 사정이라든가 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라든가 또 통계 조작 문제에서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진 점 그리고 회원국 간의 신뢰가 떨어진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6일에 만기가 도래했던 50억 유로 정도의 국채는 지금 상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아주 네네. 가까스로 디폴트를 모면했고 계속해서 만기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 이후에 유로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이슈입니다. 최근에 유로화 움직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시 미국의 그 달러 약세 문제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유럽의 위기가 실물 경제에 이렇게 침체 상황이 될 때는 뭐든지 그렇죠. 위기는 항상 수출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는 것이 과거 아시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네. 지난 4년 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오르는 때에도 미국이 이 수출을 통해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 정책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유로화는 대체로 미국의 그 달러 약세 정책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1.271달러 내지는 1.30달러로 상당히 강세가 붙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유럽도 UC 버클리의 I can bear가 이야기했던 경제 여건이 안 좋을 때 유로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요. 유로화가 강세가 돼서 오히려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렇게 우려를 넣을 정도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 같은 이런 경제 핵심국의 경기가 부족하는 침체가 되는 상황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런 유로화 가치가 경제 여건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특히 매드 애플스 국가의 경제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유로 가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회원국가의 경제력 격차를 더 심화시키면서, 왜냐하면 밑에 있는 국가들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심화시키면서 유럽 통합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유럽 통합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간다면 그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재정 통합, 은행 통합 이런 것이 사실상 입장 정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루하게 가는 이런 원인에 유로화가 경제 여건에 비해서 강세가 붙는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가 의욕적으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만 결과는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도 앞으로 유럽 위기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금융위기를 풀어갈 때는 네. 주 책임자가 유럽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자를 맡고 있는 드라기 총재에 대한 신임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TV에 최근에 드라기 총재 모습이 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네. 그것이 바로 드라기 총재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진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새로운 신임 총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땐 1년 전에 굉장히 긴축해서 성장적으로 돼서 유럽 위기의 어떤 해결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지금까지 보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건 드라기 총재의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통합된 유럽 통합의 작품에서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려울 때는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의 이익을 생기다 보니까 통합된 유럽 금융통합의 책임자인 드라기 총재에선 결국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국경제TV의 드라기 총재가 자주 등장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위기를 해결할 때 최종 책임자가 더 위기일 때일수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유럽 위기 해법을 해는 데는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 경과돼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안 잠잠했었습니다. 유럽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었는데요. 핵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의 경제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앞날도 불안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기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봉착돼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